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5일입니다.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딱 이틀 또 급반등하고 오늘 또 무너져 버렸죠. 네, 시장이 이게 되게 변동성이 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다고 흥분하면 또 밑으로 꺾이고 또 빠진다고 우울해하면 또 올라버리고. 그래서 정말 1월은 그냥 일방적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2월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르고 내리고 이거 반복하니까 뭐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닌데 이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변동성이 줄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오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시장은 좀 이제 나아지려면 쪼금 거래도 줄고 쪼금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바닥 다지고 또 랠리가 나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인제 미국도 좀 불안하고 변동성이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에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이거보다도 일단 늘 계속 말씀드린 좀 절제하는, 예 좀 뭐 매도든 매수든 좀 절제하는 그런 좀 그 아직은 좀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장 아무튼 어렵습니다. 네. 이게 대응하기 쉽진 않고요. 오늘 일단 뭐 이게 빠지는 이유는 있어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 보면 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알파벳 정말 좋은 실적인데 시간에서 빠지는 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미국 알파벳은 정말 실적 좋습니다. 좋고 소프트웨어 공포 확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라이릴리는 급등했고요. 태양광주들이 급등했고 젠슨항이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매도하는 거 AI 때문에 좀 어리석다.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파마리서치가 실적 충격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폭락했습니다. 너무 잣대가 가혹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많이 빠졌고 현대건설, 한국타이어 실적이 견조한 것 같고 APR 너무 좋았죠 실적. 오시아홀딩스, GSPNL도 어제 실적 좋았고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요거는 ISC죠. 왜 이렇게 쓰죠? ISC. 예. 이녹 첨단 소식까지 그리고 태양광 어제 좀 보고서 못 보여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20년 만에 재도전한 태양광, 우주로 가고 있는 CPI 빌런, 머스크가 제시한 태양광 반등. 아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태양광이 주목받는 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거의 주식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소외받던 업종인데 요 며칠 그냥 아주 주인공이 된 것처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 게임주 위기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카지노 두 가지, 플립집 BJ, 철강 업종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요 밑에 반도체까지 한번 해 볼게요. 어제 못 했던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 IR을 한 것 같은데 이 기관 투자자들과의 대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고 저 공시 안 했네요. 공시 이따가 공시는 뭐였더라. 아무튼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아무튼 이제 소프트웨어 공포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AI 지출 줄일 수 없다. 나스닥 또 빠졌습니다. 태양광, 소재, 에너지주 좀 올랐고 이 야간 선물이 엄청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 딱 보고 오늘 또 맞고 시작하겠구나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정리해 드리면 요거 요 칠판 볼게요. 자 미국은 소프트웨어 공포가 오늘도 있었고 젠슨항은 AI는 이제 망치 같다. 그러니까 아마 드라이버라고 그랬거든요. 공구죠, 공구. 예. 드라이버를 발명할 거냐 사용할 거냐. AI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도구죠, 도구. 예. 근데 그걸 드라이버로 이제 AI가 아예 발명을 해서 시장을 대체할 거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좀 비논리적인 것 같다.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AI가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는 역할을 없애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포가 작용하는데 너무 과도한 우려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인 것 같고 오늘 뭐 미국은 반도체 지수도 급락했고 금리는 좀 올랐고요. 유가도 좀 반등했고 소프트웨어 공포 계속 이어지고 알파벳은 뭐 엄청난 성장입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47.8% 그냥 폭발했 저 정도면 주가가 급등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테슬라 급락. 근데 가치주죠. 버크셔 회사가 오늘 올랐고 다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미국도 기술주보다는 가치주로 가자. 약간 좀 오래된 기업들 있죠. 일라이릴리는 매출 가이던스 올려서 급등, 노보노디스크는 반대로 급락. AMD도 실적 좋아요. 제가 봤을 땐 문제 없거든요. 근데 너무 눈높이가 높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급락했고 예. 태양광 회사죠. 인페이즈 에너지가 38% 폭등했습니다. 실적 좋아서.
괜찮아서. 그래서 저거 이제 한번 정리해 드렸고, 지난 금요일 엔트로픽이 발표한 클로드 코옥이라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걸 설치하면 여러분 PC를 이 클로드라는 이 AI 비서 서비스가 장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한을 주면요, 얘가 알아서 컴퓨터를 인제 본인이 이 컴퓨터에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인제 거기에 법률 프로그램이 아마 붙는다고 합니다,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 법률,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를 얘가 스스로 조사를 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로펌에 딱 들어가면 주니어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어쨌든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포입니다. 이게 저게 법률 서비스만의 문제냐? 아니다. 어도비도 위험하고 서비스나우도 위험하고 뭐 그냥 다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래서 계속 좀 빠졌고, 심리가 좀 안 좋죠. 예. 그리고 거기다 AMD까지 뭐 주가가 좀 빠졌고. 근데 엔비디아 CEO 젠슨왕은 "망치를 쓸 거냐, 새 망치를 발명할 거냐." AI는 망치잖아요. 도구인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공포를 느끼냐. 고용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 보면 1월 민간 고용이 2.2만 명밖에 증가 못했고, 기대치가 4.5만 명이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계속 급락하고 있어요.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매입 안 한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엔트로피 클로드 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그인이 법률, 영업, 마케팅, 데이터 분석 업무를 얘가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이거 방사선 같다. 예. 엄청난 지금 재앙이다." 막 이렇게 보고 있고, JP 모건은 "투자자들이 재판 전에 선고를 내리고 있다. 예. 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엔비디아 젠슨왕은 다른 얘기하지만. 그래서 저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다 각자 해자가 있고, 기업과의 관계에서 그 데이터 있죠, 고유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AI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체는 못 해요. 우리 인제 이것만 보고 '야, AI가 이제 모든 사무 업무도 다 해 주고 인사 관리도 해줄 거니까 이제 인사 관리하는 그런 회사 필요 없다. 그런 소프트웨어 필요 없.' 근데 그 축적된 데이터는 AI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몇 년 후에는 정말 그게 대체될 수도 있어요. 뭐 미래는 모르니까. 근데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과도한, 마치 작년에 딥시크 보는 것 같아요, 딥시크처럼. 예. 이렇게 되면 이들이 안 좋아지면 클라우드 매출 주니까 클라우드 기업들이 또 데이터 센터 투자 안 하고, 그럼 반도체 수요 줄고 막 이런, 그냥 계속 확대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별개거든요. 클라우드, 우리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드는 AI 데이터 센터죠. 근데 오늘 이따 보여 드릴게요. 예. 알파벳 투자하는 거 보면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근데 무슨 뭐 저것 때문에 반도체 지출이 줄어요. 예. 미친 듯이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AMD는 실적 좋아도요, 뭐 너무 눈높이가 높아요. 아니, 데이터 센터 매출이 39%가 엄청난 거잖아요. 인정 안 합니다. 가이던스가 100억 달러 넘을 줄 알았는데 에이, 못 넘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은 너무 기대치 높은 거죠. 시장 전체 평균보단 좋은데, 그 가이던스보단. 리사소 CEO도 지금 여전히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오픈 AI랑도 파트너십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시장 안 좋으니까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주가 폭등했고, 노보노디스크는 이틀째 폭락했는데 매출 가이던스 차이예요. 예상이 770억 달러인데 요렇게 가이던스를 냈고, 노보노는 반대로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사실은 여기가 더 높죠, 일라이릴리가. 역전했죠. 그리고 특허 기간도 여기 일라이릴리가 더 길어요, 젯바운드 같은 경우. 근데 위고비는 2031년. 그리고 일부 국가는요, 그 특허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서는 복제약도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런 것들은 쪼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이번 실적 좋았고 일라이릴리에게 매우 중요했다. 노보노디스크는 또 반대로 "앞으로 안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올해 4 월에 일라이릴리에 먹는 알약 형태의 그 비만 치료제가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요, 4 월에. 그거 승인 받으면 이게 위고비보다 괜찮은 게, 위고비는 먹는 알약 형태로는 먹을 수 있는, 지금 나왔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공복에 먹어야 돼요.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오르포글리프로는 일라이를 있거든요.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잘 되겠죠. 만약에 통과되면. 자, 알파벳 매출 18%, 광고 매출 13.6, 다 예상치 상해. 클라우드 매출 176.6억 달러,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 47.8%. 이게 클라우드 매출 성장 이제 분기 요 성장률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폭발하죠. 이렇게 꾸준히 조금 정체 보이다가 지난 4분기 이게 뭔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데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본 지출 엄청 합니다. 24년 1분기에 120.1억 달러인데 올해 그러니까 이번 4분기죠. 25년 4분기에 얼마를 했냐면 278.5억 달러. 그냥 압도적인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더 늘립니다. 1,750억에서 1,850억. 예상치가 1,155거든요. 그래서 요게 알파벳 자본 지출이 막대기가 이제 자본 지출하는 거고 요렇게 늘죠. 이게 올해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세요. 거의 2배죠. 증가율이. 예. 뭐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 지출 증가율이 줄질 않고요.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것도 너무 많잖아요. 더 늘려 버려서. 이러면 반도체 호재죠, 당연히. 여기 CEO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투자 멈출 수 없다." 예. 근데도 그 제미나이 또 사용자 수가 7.5억 명 월간. 저런 거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아무튼 시장이 너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충격 때문에. 엔비디아도 오늘 빠져버렸고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 그건 비논리적이다. 얘기를 했고 마이크론도 오늘은 좀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급락. 예. 그치만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알파벳이 투자 많이 한다고 하니까 조금 오르곤 있대요. 알파벳은 정규장에서 약세 보였지만 장 마감은 실적 발표에서는 일단은 매출 성장률이 47%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 제가 잠깐 보니까 0.41% 빠져요. 그래서 그냥 약보합이죠. 원래 저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요. 그죠? 테슬라는 급락, 뭐 별 뉴스 없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급등했습니다. 실적 좋아서. 인페이지 에너지도 태양광 관련주인데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높은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태양광 수요 바닥 찍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아까 썼죠. 예. 2개가 들어가 있네요. 버크셔 회사에 올랐고 그래서 미국은 가치주가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트 없고요. 실적 발표는 뭐 내일 좀 정리해 드리고 이슈도 거의 말씀을 여기 미국 증시 쪽에 있고 국내 쪽은 오늘 별로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부터 좀 해볼게요. 다월에 박정희 연구원이 미국과 내수 매출 부진으로 기대치 하에한 부진한 실적 발표했다. 그러니까 파마리서치가 좀 안 좋아요. 예. 근데 저는 핵심이 왜 이렇게 빠질까 보면 내수가 안 좋은데 내수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ECM 필러. 엘라비에리토 아시죠? 그 휴메딕스랑 LNC 바이오가 하는 거. 그게 정말 인기가 많대요. 예. 근데 그거 인기 폭발하면서부터 파마리서치가 위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경쟁은 안 좋아요. 독점 기업한테. 근데 그 경쟁이 그러다 말면 상관이 없는데 요 엘라비에리토는 그냥 반짝 인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파마리서치를 위협하는 거죠. 이걸 타개하려면 외국인이 한국에 더 오거나 아니면 파마리서치가 해외로 나와서 매출을 늘려줘야 됩니다. 근데 김충현 연구원님은 매도는 좀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는 얘기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싸지고 있다 밸류. 옛날에 막 42배였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24.6배니까 이제 싼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매출이 분기마다 20%씩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좋은데 이게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시장이 좀 불편해하는 거죠. M&A 가능성이다. 주요 투자자가 CVC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갔어요. 그 자본을 재조정한 다음에 했는데 주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좀 난감하죠. 이렇게 주가 빠지면 본인이 투자한 그게 좀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그 자본 재조정한 가격대랑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죠. M&A 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또 생기면 주가 오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뭐 M&A 할 수도 있고 실제.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 CVC라는 곳에서 주가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부담되거든요.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으니까 수급 개선. 근데 핵심은 저는 경쟁이라고 봐요. 예. 엘라비의 리투어가 안 나왔다면 저렇게 안 빠졌겠죠, 그동안. 그래서 이 경쟁을 이겨야 됩니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하다. 해외 수출 또 되는 확장도 필요하고요. 현대건설은 좀 대부분 좋게 보시더라고요. 뭐 아시죠? 원전 이슈가 크니까. 상반기 내에 홀텍의 팰리세이드 SMR 착공도 할 것 같고, 미국에서도 이번에 좀 한국에 얘기했죠. 원전 해달라. 예,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근데 소수 의견이지만 삼성의 허재준 연구원이 뼈 때리는 또 뼈를 때려버렸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싼 거 아니냐 이제. 해외 건설업체에 비해서도 좀 프리미엄 많이 받고 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7% 밖에 안 되는데 PBR이 1.5배면 비싼 거는 맞죠. 싼 건 아니고요. 해외가 12.2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그리고 1.7배 정도 됩니다. PBR이.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이제는 원전 회사로 좀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현대차가 로봇으로 간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해외 건설 시장의 확장성, 국내 주택 사업 불확실성, 적극적 주주 환원, 또 뭐 여러 가지 저가 수주 뭐 이런 리스크들,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현대건설사죠, 여기가. ROE는 여기인데 PBR은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예, PBR이 높은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러고 보면 GS건설과 DLNC가 얼마나 쌉니까? 밑에 있어요. PBR이면 0.3배 4배니까. 원전주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원전 수주를 많이 따내야 되고요. 그게 없다면 주가는 무섭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원전 수주. 저는 원전주로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괜찮게 보지만, 뭐 이제 이 의견 중에서 일부는 동의하는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밸류도 부담되고. 그래서 여기서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쫓아가고 막 이런. 예. 현대건설 이제 와서 여기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한국타이어앤테크는 하나증권의 송선재 강민혜 연구원 목표 주가 올린다. 타이어 실적 나왔는데 기대치 부합했고, 자회사 한원도 이제 실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는 없었지만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겠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선진시장 내 점유율 확대, 신흥시장 개척, 트럭버스 타이어용 요거 대응력 강화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이면 기대치 부합했다. 특히 전기차 타이어 판매가 늘어난 걸 좋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전기차 잘 팔리지도 않는데 뭔 전기차? 예, 아니 중국은 잘 팔려요. 그래서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 타이어 신차용 타이어 매출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원래 21년에 5%였어요. 근데 33%까지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에서 11, 15, 22, 23. 요게 이제 어떻게 한국 타이어에 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죠. 테슬라와 중국 브랜드들한테 공급을 하거든요. 특히 중국은 전기차 나라잖아요. 이걸 가지고 수출도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어를 한국 타이어를 쓴다는 거죠. 물론 뭐 독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숨겨진 중국 자동차 수출 수혜주가 한국 타이어였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치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중국의 차량 수출 판매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가는 좀 흔들리지만, 예, 여전히 그 기업들의 이익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한국 타이어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PER이 5.6배밖에 안 돼요. 여전히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APR 어제 좋은 실적 냈죠. 정말 엄청납니다. 4분기 영업이익 1,300억, 228% 성장했고, 온 오프라인 모두 고성장했고요. 전 지역 전 채널에서 강한 모멘텀 확인했다. 미국 매출이 절반입니다. 270% 성장. 일본도 289%. 예, B2B 기업용 대상으로 하는 것도 200%. 매출 가이던스 2.1조인데 보수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성장하고 있고 좋고, 시장은 계속 피크아웃 좀 걱정하지만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주가 많이 올랐고, PER이 23배니까 싼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비싸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정체기를 좀 겪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OCI홀딩스 어제 급등했지만 너무 태양광주들 단기에 급등하는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OCI홀딩스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구글이 인터섹트 파워를 인수했어요. 요거랑 이제 사업 모델이 비슷한 게 OCI 엔터프라이즈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구글이 인수한 인터섹터는 그 태양광 회사입니다. 태양광으로.
예. 이 발전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OCI 홀딩스가 지금 어쨌든 그 지분을 좀 갖고 있죠. 예. 아니 OCI 홀딩스가 지분이 아니고 예. OCI 홀딩스가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인터섹트도 태양광 사업하니까 인터섹트의 그 태양광 파이프라인이 8기가와트래요. 근데 OCI 홀딩스가 6.6기가니까 그만큼은 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9조 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뭐 여전히 좀 미국에서는 중국 그 규제하죠. 태양광 기업들. 예. 폴리실리콘 같은 거.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100기가와트 태양광 셀 모두 공장 건설을 하겠다. 예. 이런 좀 스탠스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가정용 태양광 모듈 사업도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전력 요금 상승에 따라서 가정용 태양광 수요가 좀 늘고 있나 봐요. 예. 어쨌든 태양광 미국에서 중요한 전력원이고 트럼프가 방해한다고 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태양광을 그러면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구글이. 그만큼 시장을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OCI 아까 뭐였죠? 에너지인데 예. 아무튼 여기 보면 또 OCI 엔터프라이즈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이 미국에서 어쨌든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이 인터섹터 파워 인수하는 거랑 OCI 홀딩스가 저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결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GSPNL 실적 잘 나왔죠 어제. 예, 영업이익 기대치. 호텔 사업 하고 있고 그 삼성동의 그랜드 컨티넨털 거기 객실 단가가 많이 올라갔나 봐요. 4분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돋보였고 예. 그리고 26년은 더 좋다고 합니다. 예, 26년은 전 사이트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거고 방한 수요 성장이 2월 기점으로 중국 중심으로 확대되겠죠. 아무래도 2월이 춘절이니까. 그리고 나인트리 ADR 상승 추이 감안하면 뭐 여기서 ADR은 이제 객실 단가입니다. 5에서 7% 성장은 무리가 없지 않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GSPNL도 좋고 요즘에 이 호텔도 좋아요. 뭐 서브 T&D도 많이 올라갔고 하나증권의 이기훈 김현수형은 올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25년 말부터 시작된 한일령 수혜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호텔에 올 거고 예. 그래서 서울은 또 호텔 공급이 부족하고요. 예. 그래서 호텔주가 랠리 보이고 있고 중간중간 급락은 있지만 예. 그래서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기회는 좀 언제든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우려보다 기대, 그러니까 실적이 뭐 쏙 좋은 편은 아니에요. 페인트의 원료가 에폭시고 이 에폭시의 원재료가 요 ECH 같은 건데 아직은 그 에폭시 수요 이게 좀 부진으로 예, 판가 인상은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PBR이 너무 낮죠. 0.5배. IM증권의 전유진 이제 장호 연구원님은 올해 영업이익을 59%나 증가할 걸로 봤고 염소 계열이 여전히 좋고요. 프로필렌 약세 속에서 ECH 판가 인상으로 프로필렌을 가지고 저 ECH를 만들고 ECH 가지고 뭐를 하죠? 저거 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 페인트 원료, 예, 페인트 원료를 만드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예, 어쨌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최악은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CH 판가 인상도 기대가 되고 있고 중국의 공급 과잉 산업 구조적 움직임으로 PVC 생산 축소 가능성이 주목한다. 여기 석유화학 얘기거든요. 예. 수출 환급세 폐지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해외에 수출할 때 세금을 돌려줘요. 부가가치세를 수출 금액에 좀 비례해서. 근데 그 제도를 돌려주면 좋은 거죠. 중국 기업들은 보조금 받으니까. 그거 없애버린대요. 그럼 중국 기업들도 이제 돈 잘 버는 기업으로 더 쏠리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ISC는 한마디로 이제 AI예요. 진짜 실적 좋았고 엄청 잘 나왔고요. AI 가속기 양산용 속기 출하가 늘어나면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관련 매출액은 24년 694억 원에서 25년 1,500억 원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예. 또 이중 AI GPU가 990억 원으로 가장 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소켓을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켓을 꽂거든요. 예. 소켓을 이제 꽂아서
그 검사를 하는 거죠. 이제 장비가 이제 검사를 해 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용, 그러니까 처음 그 라이센스 맞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소켓을 공급하고 회사도 연구 개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테스트할 때 고 물량만큼만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죠. 예. 근데 로열티는 인제 양산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 제품을 테스트해 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야 우리 100만 개 이제 만들자." 그러면 이제 양산용 또 매출이 또 잡히는 거예요. 양산용 시장에서는 대만의 위네이가 좀 높다고 합니다. 예. 그치만 ISC의 실리콘 러버 소켓도 채택률이 올라가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급증하는 테스트 소켓 수요 대응위해서 2 단계에 걸친 증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기존 공장도 있고 또 베트남 기존 공장의 이제 3배 규모인 신규 생산실도 확보한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비중이 높다. 직접적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좀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은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원래 디스플레이 소재인데 회사가 좀 바뀌고 있어요. 반도체, 우주, 전기차, 2차 전지로 확장돼요. 그래서 반도체 빌드업 필름, 요게 기판이죠. 저유전 소재, 요게 CCL이죠. CCL이 두산이 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원래 빌드업 필름은 이제 일본 업체들이 좀 많이 했는데 요게 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로도 좀 이제 테스트가 오는 것 같고 저유전 소재는 이제 고사양 CCL, 두산이 만드는 동박적층판이죠. 예.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또 소재도 지금 사업도 이제 준비 중에 있대요. 우주 사업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회사가 좀 탈바꿈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리튬 아니면은 디스플레이만 봤는데 지금 아니죠. 기판도 들어가고 전기차도 들어가고 그죠. 우주에도 들어가고 사업 구조를 좀 다변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체질 개선은 좀 시작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 일론 머스크가 20년 만에 재도전한다. 어제 그랬죠. 다보스 포럼에서 태양광 생산 능력을 100 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규모가 미국 전체 수요의 4배예요. 좀 저는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아마 우주 AI 근데 AI 데이터 센터도 우주에 짓는 거죠.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어떻게 진행될지 아예 모르니까. 예. 우주는 공간 자체가 되게 위험하죠. 어렵고. 근데 또 테슬라가 태양광 기술력도 좀 부족하대요. 태양광 패널 출력은 415 와트 정도 이렇게 좀 된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지금 그러니까 한국, 중국 기업들은 450 와트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415 니까 현저히 떨어지죠. 그리고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면적이 국내와 중국 업체들보다 크대요. 이게 면적이 크면 많이 받겠죠. 근데 면적으로 이렇게 출력으로 좀 다시 계산을 해 보면 기술력은 5년 전 수준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격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저가 제품을 성공적으로 브랜딩해 판매할 거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테슬라 충성 고객부터 공략하고 이 과정에서 신규 수요 창출해서 미국 태양광 시장을 전체를 키우지 않겠냐. 어쨌든 저는 테슬라가 태양광 사업 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바뀌는 것 같진 않고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이런 이제 테슬라의 전략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왜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지, 왜 우주에 가려고 하는지 결국 뭐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을 좋아합니다. 그게 어제부터 반영돼 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고 CPI 필름이 있어요. 이게 색깔이 없는 PI 필름이라고 하는데 여기 홍콩 증시에 상장된 이런 회사들이 하이난 드린다. 여기가 주가가 엄청 올랐대요. 최근에. 그래서 승자 독식 시대니까 뭐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요. 여기에 이제 우주형 유연 태양광 시장 진출. 멀티플이 움직인 거지. '야 우주에다가 태양광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흥분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우주 태양광은 투명 폴리이미드라는 소재가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요게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드린다는 이제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 공급사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린다가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 이제 스페이스X 뭐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린다 같은 경우는 요 CPI 필름
그러니까 요게 그 우주 쪽에 이제 쓰이는 소재로 좀 곽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 만드는 기업이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PI 첨단 소재죠. 예. PI 첨단 소재한테는 좀 호재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누리호 4차 발사에 필요한 그 필름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좀 요런 경험이 있고 요렇게 생겼대요. 태양 전지 필름이 PI 필름을 입힌 거. 요런 스타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I 첨단 소재한테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머스크가 제시하는 태양광의 세계관 확장. 지금 100만 개의 규모의 태양광 기반 위성 군집 발사해서 우주에 데이터 센터 하겠다. 저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지 않나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너무 앞서가니까. 네. 아무튼 이걸 하기 위해선 태양광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고, 페로브스카이트 아시죠?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머스크 팀의 중국 실리콘 웨이퍼 및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업체 방문은 우주용으로 당장 사용을 위해서라기보단 당장 사용보단 중장기 관점에서의 어떤 전지 개발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AI, 로봇, 우주관 결합의 필수 에너지원 태양광을 지목을 했고요. 급격한 태양광 확장 계획 속에서 중국이 배제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윤재석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중국 업체들하고도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근데 중국을 배제하고 좀 만들기는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중국이 배제되면서 미국에선 우리가 좀 수혜를 다 받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뭐 그게 그 리스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줄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 지켜봐야 되겠죠. 머스크 구상 속의 핵심 밸류체인에 속하려면 뭐 페로브스카이트는 제가 알기로 하나솔루션하고 유니테스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둘 다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머스크라고 해도 트럼프 정책에 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중국산을 많이 쓸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산 쓸 수 있을까요? 예. 안 쓸 것 같아요. 테슬라라고 해도. 그래서 태양광 수혜는 중국만 좀 이렇게 크게 유입되는 것만 아니면 한국이 가장 이 태양광 쪽에선 수혜를 많이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태양광 너무 많죠. 어제 좀 요걸 못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좀 태양광 얘기 나와 있는데 인페이지 에너지가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야, 미국에. 세액공제 폐지, 그러니까 세금 이제 돌려주는 거 폐지하기 전에 수요가 좀 집중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예. 어쨌든 그리고 이번 1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올렸고 또 전기료 부담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태양광이 좀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이 태양광 수출 증치세 환급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가 해외에 수출할 때 수출의 일부분을 돌려받거든요. 이제 그런 걸 없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좀 긍정적이죠. 태양광 가격에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보급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의 역량을 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이 90%거든요. 비중이.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배나 투자가 돼야 되는데 국내에서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터닉스도 아까 빠지던데 국내에선 SK 이터닉스죠. 이런 신재생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기료 상승으로 개별 경제 주체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TPO 플랫폼 이제 썬런 테슬라 그러니까 주택용 태양광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예, 그리고 미국 금리가 안정화되면 좀 소외됐던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도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구조조정 의지는 확인됐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총량인데 좀 줄었다가 좀 늘고 있고 요게 이제 누적 설치량입니다. 향후에 계획된 게 되게 많죠. 그래서 태양광이 최근에 왜 좀 뜨거웠고 여러 이슈들 설명해 드렸는데 뭐 좀 단계 너무 오른 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뭐 어제 뭐 하나솔루션 상한가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막 OCI 홀딩스가 막 27%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뭐가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스페이스X 그 이슈 우주에 태양광 데이터 센터 짓겠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 이상 모멘텀 없으면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은 조금 너무 올랐을 때는 약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이제 바닥치고 돌렸으니까 예전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테슬라에 누가 저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원재료들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 OCI 홀딩스가 뭐 폴리실리콘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만약에 배제한다면 뭐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지켜보자고요. 뭐 저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태양광이 좀 너무 이슈 많아서 좀 했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소프트웨어 요새 게임도 막 위기라 그러잖아요. 막 갑자기 구글 딥마인드가 프로젝트 진위 공개해서 "야 중세 시대 세상 만들어 봐." 이러면 진짜 중세 시생이 열리고 거기 캐릭터가요 진짜 움직여요. 예. "이거 게임사 그러면 뭐야? 게임 개발할 필요가 없네. 그냥 말만 하면 되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한번. 그 키보드 조작으로 이걸 이제 생성된 가상 세계를 즉시 탐험 가입합니다. 예.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는 이제 요걸 이용해서 뭐 "게임 개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이게 사실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죠. 이게 게임 개발사 어떻게 되는 거지?' 우려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게임이 하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저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구상부터 장르, 게임 플레이 방식, 세계관, 스토리 등 설계, 프로토타입, 초기 시제품 테스트해야죠. 아트 제작해야죠. 프로그래밍, 사운드도 맞춰 봐야죠. 시스템 설계, 테스트 또 하고 출시 후 라이브 운영도, 저걸 AI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저거는. 인간이 들어가서 튜닝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저런 걸 할 때 AI가 있어서 도와주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게, 마치 저거 나왔으니까 이제 AI가 게임 만들 거니까 "야 게임사 이제 다 필요 없어. 게임 엔진 저런 거 못 필요해." 이런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무 좀 앞서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통해서 게임사들이 도움을 받는 거지, 게임 이런 개발사들이 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들만의 그 데이터,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MMORPG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플레이하는 대규모 장르는 이 콘텐츠 운영 노하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오히려 요 의견에 동의해요. 게임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걸 원하는 게 미국의 케빈 오씨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 올리고 비용 줄이고, 그게 AI 역할 아니냐. 그래서 물가 낮으면 좋고 우리도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시고, 예. 아트, 연출, 사운드 이거는 AI가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AI를 이용해서 게임 만들었던 클레르옵스키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요게 그 올해 이제 게임상을 받았대요. 근데 AI 썼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상이 취소됐어요. 예. 그리고 이게 설문조사 해 보니까 응답자의 한 85%가 "게임 개발에 생성 AI 사용하는 거는 좀 부정적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AI가 주가 되면 안 되지만 일부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I가 모든 걸 하는 건, 그만큼 저는 품질이 좀 떨어질 거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 우려할 좀 상황은 아니다. 요렇게 요거죠. 예. 요렇게 실제 요 안에서 공간에서 요게 진짜 텍스트만으로 만든 공간이래요. 3D. 그러니까 참 이게 충격적인 이름 나왔죠. 자, 그리고 카지노, 1월 카지노 실적이 모두 좋았습니다. 아무튼 게임주 저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마카오도 좋았고 국내도 좋았고 파라다이스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다만 파라다이스는 홀드율은 뭐냐면 딜러랑 고객과 게임하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 홀드율이 높으면요 딜러가 많이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회성인 경우들이 많아서 파라다이스 실적 아주 좋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드롭백이 늘어야 돼요. 드롭백은 칩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카지노 가서 칩으로 바꾸죠. 그게 드롭백이에요. 저게 매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GKL도 좀 살아나고 2 월은 실적이 더 극대화될 거래요. 또 9 일간 중국 춘절이 있으니까 한국에 또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죠? 비자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역대 1월 최대 실적이지만 일단 작년 춘절 역기조도 있고 VIP 드롭백이 좀 어쨌든 중국 쪽에서는 감소했어요. 실적은 좋은데 드롭백이 감소했던 건 뭐죠? 홀드율이 올라간 거죠. 아까 설명드린 딜러가 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롯데관광이 왜 더 좋아요? 롯데관광 드롭백이 18.2,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9% 급증했어요. 올해 출발하는 거 보세요. 회색 압도적이죠. 여기도 순매출.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는 출발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구조적으로 참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 GKL 같은 경우도 지금 매스 드롭백 이제 일반 대중 드롭백이 8.2% 전년 동월 대비 이제 14.3%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 VIP가 좀 부진했대요. 그래서 그래도 3사 공통적으로 외국인 관광이 증가하면서 좀 나아질 것 같고 근데 이 중에서 확실히 롯데 관광 개발이 아직은 좀 우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 호텔주 대비 주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이제 모멘텀이 발휘되기 전에 좀 사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지노까지 한번 해드렸고 기판은 일단 플립칩 BJ 기판 업황 점검인데 이비덴이 아시죠? 요게 엔비디아의 AI 기판을 납품해요. 플립칩 BJ 서버용. 그 거의 독점이었죠. 예. 근데 여기가 증설한대요. 업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3년간 너무 안 좋았죠, 사실. 일반 플립칩 BJ나 서버용만 좋았지만, 근데 이거를 어쨌든 공급 부족하니까 하겠죠. 그래서 저건 호재로 봐야 되겠고, 유니마이크론도 30% 이상 증액된 증설을 발표했고, 삼성전기 지금 풀가동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럼 증설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증설 수혜주는 기가비스예요. 왜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기가비스가 검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기도 좋고요. 그리고 철강업종 한번 좀 볼게요.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낙오된 언더밸류. 그러니까 이거 철강을 되게 좀 독특하게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퀀트랑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엄청 올랐잖아요. 가파르게. 철강업종은 이게 뭐냐 이거죠. PBR이 0.44배. 코스피가 1.5배인데 너무 할인 심하다. 예, ROE가 1.6%밖에 있는데 ROE가 낮은 게 문제죠. 이걸 올려줘야죠 빨리. 예, 그래야 올라가겠죠. 여기 PBR입니다. 예, 꼴찌입니다. PBR 꼴찌. 제일 낮은 거 0.44배 보이시죠? 그 다음 유통. 예, 그리고 할인율, PBR. 밑으로 가면 할인율이 심해. 그러니까 시장 평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시장 PBR보다. 그럼 주가 얼마나 안 간 겁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달러 좀 또 강해졌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미국 1월에 미국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가 급등했고 이건 좋은 거죠. 그리고 미국 유럽 철강 시장이 괜찮대요 생각보다. 인프라 데이터 센터. 아시아가 좀 안 좋죠 중국 때문에. 근데 중국도 조금씩 살아날 분위기라고 하고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있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 설비 치안 정책 4번째 버전을 통해서 노후 설비와 신규 설비 이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설비는 폐쇄시키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나아지고 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야 돼요. 중국이 혹시 PPI 생산자 물가가 오르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매달. 저게 플러스 나면은 시크릿컬 되게 좋아집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막 이런 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기대해 보자는 내용이고 중국 국내 철강 사업 보험이 구조죠. 중국산, 일본산 철강제가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반서핑 관세 때려버렸죠. 요거는 국내 업체한테는 숨통이 튈 것 같고 또 K스틸법도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정도 좀 하고 있고 리튬도 있죠. 요거는 포스코홀딩스 얘기했죠. 리튬 가격이 $8,100까지 작년 6월에 떨어졌다가 22,000달러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고 있고 또 AI 인프라 구축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배터리 수요도 늘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탄산 리튬 수요도 늘 거니까. 그죠? 왜냐하면 여기 ESS가 들어가죠. ESS에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배터리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면 리튬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철강 및 금속 업종은 너무 싸고요. 예, 싼 건 맞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자꾸 떨어지니까 부진했지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지금은 어떤 시대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 보면요. 그 굴뚝주들이 잘 가요. 진짜 무거운 거. 흔히 말하는 피지컬. 예, 철강도 피지컬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보다는. 예, 그런 면에서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용 부담이 많았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ENC 뭐 사고도 있었고 여러 자회사들 손실이 많아가지고 리튬 사업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들 사업들이 흑자 전환하거나 큰 폭의 적자 규모가 축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ENC는 지난해 같은 인명사고 발생하지 않는다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 또 리튬 사업도 최근에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됐고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철강을 제외한 주요 사업들의 영업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다고 좀 판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의 염호에서 리튬 이제 하고 호주는 광산입니다. 리튬 원재로. 근데 이게 품질들이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2028년까지 3단계 구축해서 연간 10만 톤의 리튬 만들겠다. 이거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한테 무기예요. 리튬이나 이런 광물은 너무 중요한 광물이에요. 요거를 우리나라에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포스코홀딩스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좀 올해 한번 우호적인 관점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리튬도 좀 살아나고 이 양산 들어가고 하면서 뭐 배터리 쪽에선 그래도 또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철강도 보시고, 그러니까 철강 플러스 이제 배터리죠. 리튬이죠. 그래서 철강까지 해드렸고, 반도체도 좀 할 수 있겠네요. 자, 구글 TPU가 HBM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안 쓴다는 얘기가 있대요. 버전 8부터 HBM.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이랬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버전 7이 올해 양산이 들어가고 엄청 메모리 용량이 늘어요. 그래서 구글 TPU에만 들어가는 HBM 전체 중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D램 3사가 HBM을 공급하죠. 그중에 30%가 구글로 간대요. TPU. 엄청난 물량이에요. 엔비디아 다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HBM 안 쓴다? 이러면 이제 타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V8도 HBM3 8단 제품을 12개 탑재를 한대요. 예, 그러니까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자 뺏기. 이종욱 연구원님, 23년부터 시작된 HBM 사이클과 즉 25년부터 시작, 그러니까 23년에 HBM 사이클, 25년에는 범용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이클 속에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범용 디램 사이클의 논리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경쟁적으로 증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섹터는 아직 낮은 위험이 있다. 이익이 동반되고 있죠. 그래서 안전한 대안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의자 뺏겨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먼저 물량 선점해야 되잖아요. 지금 없어요, 물량이 반도체가. 그래서 메모리 영업이익 규모가 지금 빅테크까지 올라왔거든요. 내년엔 삼성이 전 세계 1등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익이. 예.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야, 저거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지? 계속 올라가니까 재평가 받는 거죠. 마치 엔비디아가 막 주가 올라간 것처럼. 그리고 현재 메모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은 상향 조정 중인데 이 투자도 27년을 위한 겁니다. 올해는 공급이 늘기 어려워요. 예. 공간도 없고, 예. 그리고 D램의 선점이 좀 어쨌든 우선순위고, 고객사는 고통스럽지만 D램을 빨리 확보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든 오늘도 구글 알파벳 투자 얼마나 많이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확보가 우선순위예요. 예. 쉽지 않죠. 26년 이후로 서버 D램의 출하 충족률은 66%에 불과하다. 예. 3명의 고객 중 1명은 빈손으로 집에 간대요. 반도체를 못 구해 가지고. 진짜 극심한 공급 부족입니다. 장기 계약인 LTA도 이제 공급사가 먼저 제안돼. 원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먼저 제안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고객들이 먼저 제안하는데 이제는 그 LTA 장기 공급 계약도 삼성 하이닉스가 먼저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랑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오겠죠. 삼성이 우리랑 해준대. 하이닉스가 우리랑 장기 계약 맺어주겠다. 이게 웬? 그래서 가서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죠. 이 가격 제시하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엔비디아 다음 이제 보면 영업이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엔비디아 다음인데 시총은 여기입니다. 싼 거죠. 그죠? 비싼 게 아니죠. 요 파란색 점이 시총이거든요. 이 막대기가 이익인데. 하이닉스 NDR 이제 IR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었대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씩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모리 수요 현황 및 전망, 서버 중심의 구조적 수요 전환이다. 현재는 PC와 모바일보다는 서버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여기는 계속 지금 수요가 부족하죠. 수요가 계속 늘고 있죠. 공급은 부족하고 이중 중복 주문 이런 위험도 없대요. 그래서 과거에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약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계약 상대방을 선택을 해요. 쟤네랑 하기 싫어. 그래도 돼요. 그리고 국가가 투자하는 건 네오클라우드, 중소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또 투자를 하니까 여기 수요가 또 느는 거죠. 그래서 서버 수요가 이제는
뭐 가격을 방어하는 걸 넘어서 전체 시장의 가격을 아예 결정해 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의 대응 전략 뭐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간을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생산을 늘리기가 당장. 그래서 고도화한대요, 공정을. 그래서 이 전환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A, 1B, 1C로 가는데 1C로 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D램은 1C 비중을 늘리고요. 낸드도 되게 높은 거 321 단으로 높이고, 고런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낸드는 고성능은 TLC에 자회사 솔리다임이 있거든요. 그 회사는 이제 QLC라는 이제 낸드에 좀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I15X는 이제 청주 공장이죠, 하이닉스. 1B 기반의 HBM 전용 라인이래요. 여기서는 HBM만 해요. 그러니까 요게 저게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게 저러면 공급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저거는 HBM이에요. 그래서 범용 D램은 또 늘지 않는 거죠. 또 가격은 지금 계속 오르죠. 기가바이트당 단가가 전고점 넘어서기 어렵다는 과거의 관성 무너졌다. 현재 타이트한 수급은 가격 상승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4분기 기준 D램 수익률은 지금 수익률이 70%, 영업이익률이겠죠. 낸드가 30, 정말 엄청난 이익률입니다. 거의 슈퍼사이클 저리 가라 할 정도죠. 근데 이게 유지된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또 HBM4 양산에 들어갈 거고요. 점유율 여전히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지금 하이닉스 얘기예요, 이거는. HBF라고 있대요. 우리가 HBM은 있는데 F는 뭐냐? 낸드를 HBM처럼 만드는 거예요, 낸드 플래시. HBM은 D램이에요. 근데 여기 HBF는 낸드입니다. 저거를 해가지고 병렬 적층을 한대요, 이렇게, 이것도. 그래서 지금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이닉스가 좀 선점할 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주주환원 하죠, 이제. 주주환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컴퍼니, 요게 미국에 법인 하나 만들죠, AI 솔루션. 그래서 메모리 사업의 이 등락폭이 심한데 맞춤형으로 좀 잘 이거를 가다듬어서 요 법인이 하는 역할이 그거죠. 그래서 진정한 AI 인프라 기업으로 탄생하겠다. AI 반도체 기업. 이렇게 해서 장기 사이클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요번 이제 NDR, IR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이제 50분 넘었는데, 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시 좀 보여드릴게요. 공시가 하나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2개였나? 그 마린 엔진이 수주 따냈습니다. 선박 엔진 452억. 중국에서 수주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재룡전기 많이들 물어보시죠. 재룡전기가 변압기 만들잖아요. 근데 대전에 토지하고 건물을 인수해 버렸어요. 근데 왜 했냐고 봤더니 중대형 변압기 만들겠대요. 호재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업황이 좋아요. 그래서 로버트 버시커리한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로부터 인수했고, 재룡전기는 그럼 변압기 뭐 같은 변압기 아니냐 이러시겠지만, 여기는 중대형 변압기가 아니라 주상 변압기랑 지상 변압기 만들어요. 주상 변압기는 우리 그 전봇대 있잖아요, 여기 위에 요게 주상 변압기예요. 보이시죠? 여기 요렇게 생긴 거. 지상 변압기는 이제 밑에, 지중해 있는 거, 땅 위. 요 2가지가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형 변압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동률도 되게 높은 편이지만 최근에 이런 배전용 변압기가요, 공급 부족이 완화됐대요. 그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수주 잔고도 보세요. 좀 많이 감소해 버렸죠. 수주 잔고 이렇게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를 채워야 되는데 기존 걸로 안 되니까 이제 중대형 변압기 해가지고 증설해서 채우겠다. 중대형 변압기는 진짜 호황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 급등한 거예요. 어제 이 공시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한번 좀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 이제 동시효과 들어갔고, 2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이틀 또 급등하고 오늘 또 맞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너무 오르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또 급락해 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미국이 도와주질 않고 있고, 근데 분명한 건 이거죠. 좀 미국의 소프트웨어 위기잖아요. 그건 우리 반도체하고는 좀 무관해요. 너무 걱정만 많은 것 같고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반도체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그 구글이 그렇게 투자 많이 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저는 핵심이다. 지출 줄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 좀 오늘 아쉽지만 내용은 괜찮다.
다만 좀 오늘은 공포가 지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APR 실적 좋았고 그래서 올라갔고 한국타이어도 실적 괜찮았죠. 대한항공도 오히려 좀 장이 안 좋으니까 올라가고 요새 포스코홀딩스도 내용 괜찮죠. 아까도 설명해 드렸고 반면 오늘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우주항공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진짜 많이 올랐죠. 방산주 이제 "전쟁 끝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매물 나와 버리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는 차익 매물 나왔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오늘 뭐 그냥 다 초토화됐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아니 지금 이렇게 실적이 참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쟁 때문에 그래요. 엘라비에리토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의구심을 떨쳐줘야 되는데 이번 실적에도 그게 나왔어요. 내수가 안 좋아요 지금.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줄 때까지는 좀 주가는 좀 당분간 부진할 것 같고 파두는 오늘도 같고요. 낸드 지금 낸드가 지금 중심에 있죠. 낸드가 좋을 때 AI 메모리 쪽에서 파두가 중심이죠. ISC도 실적 좋았고 예. 반면에 오늘 뭐 극소수입니다. 파마리서치, 뭐 하림지주, 뭐 유진테크, 또 PSK홀딩스, 뭐 원희가 IPS 다 일제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ST팜도 오늘 좀 빠졌고 뭐 덜 빠진 거죠, 오늘 시장에 비하면.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일단 모드투어가 상한가를 갔네요. 왜 그런 거죠? 모드투어? 뭔 일 있나요? 왜죠? 아 최대 명절. 예전에 어느 분이 또 하나투어도 물어보셨던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아무튼 여행주는 좀 좋았고 반면에 뭐 많이 올랐던 로봇, 반도체 소부장, 네 뭐 우주항공, 태양광 할 거 없이 오늘은 그냥 다 일제히 예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실적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마트가 오늘 10% 올랐네요. 이마트도 예전에 기억나세요? 한번 설명해 드렸죠. 제가 어느 분이 서정현 연구원님 제가 옛날에 현대백화점을 이분이 발굴하셨거든요. 설명해 드렸죠. 압구정동 본점 가치만 해도 시총보다 좋은데 그때가 주가 4만 원일 때. 이번에 또 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때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때 8만 원 초반이었나? 그죠? 예. 그때 이 회사 아니 뭐였죠? 동서울터미널 그 지분 갖고 있다고. 예. 근데 오늘 날아가 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오늘 현대로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많이 오른 거는 좀 많이 흔들렸다. 맞아버렸다.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아버렸고 오늘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 또 오늘 요런 좀 상황으로 좀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었고 외국인 판 걸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어느 날 6조 사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근데 개인들 대단하죠. 뭐 던져라 이겁니다. 난 사겠다. 예. 그냥 받았고 월요일은 성공했어요. 근데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은 여행주가 아주 좋았고 여행주가 근데 유독 모드투어만 갔네요. 카지노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이런 이제 중국 관광객 오는 쪽으로 약간 돌리신 분들은 좀 편하죠. 그래도 그나마. 예. 그래서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균형미가 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뭐 이걸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이제 또 올라가는데 뭐 뒤늦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약간 사람들이 피신한 거죠. 주도주 좀 빠지니까 이쪽으로 좀 간 것 같습니다. 반면 주도주는 오늘 다 처참하게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좀 빠졌고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좀 힘이 좀 없어요. 시장도 뭐 미국도 좀 빠지고 그래서 뭐 5천 깰 수도 있고요. 예. 여기죠, 여기. 제가 봤을 땐 기술적 분석으로는 한 4,900 정도가 바닥 같고 여기 근데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5,300 한 400 정도 고점인데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냐. 또 다다음 주에 설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하지 말자. 좀 절제하자 지금. 양방향 모두 다 절제. 매수 절제, 매도 절제 좀 하시면서 근데 너무 이렇게 급등해서 좀 과하게 오르는 거는 매도 절제를 푸시고 일부 파시고 그런 건 필요하고 또 만약에 며칠 또 팍팍 빠져버린다 그럼 매수 절제를 푸시고 들어가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렇게 용기 낼 땐 내고 예.
남들이 탐욕 부릴 땐 좀 조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든 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